지혁아, 너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그래. 근데 내 사업 막은 게 지은호랑 너네 엄마 고성이 때문이라던데 혹시 너도 알고 있었냐? 모든 것이 순조롭다 믿었던 순간 지역의 AP 인수 계획은 산산조각납니다. 투자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등을 돌렸고 시장에는 출처불명의 악성 루머만 가득했죠. 하지만 그것이 박진석 회장과 슈올츠 그룹의 존폐와도 관련된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역과 성재가 힘을 합치기 전까지는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박진석 회장의 저택 다이닝룸은 따뜻한 아침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진석 회장은 아들 성재로부터 받은 투자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읽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그 이지혁이라는 친구. 네가 꽤 신뢰하는 것 같구나. 네, 아버지. 능력 있는 친구거든요. AP그룹 인수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진석 회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이지혁, 그 친구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그룹과도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겠어. 토탈 인테리어 자재 분야는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도 될 수 있고 말이야. 내가 투자한 거 아버지도 지지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아버지의 인정. 그토록 바라던 그 한마디를 드디어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함께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성재가 정말 대견하네요. 좋은 친구를 둔 것도 복이고요. 그렇지. 우리 성재가 이제 제법 사업 감각이 생겼어. 성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죠. 이 지역의 성공이 곧 성재의 입지,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은 결국 자신의 아들 우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계산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지역. 누군지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어. 식사가 끝난 후 성희는 자신의 개인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신복인 신 팀장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 팀장, 급한 일이 있어요. 성재가 투자했다는 이지혁이라는 친구,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금 상황, 사업 능력, 주변 관계까지 샅샅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희의 차 안에서 신 팀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장님, 이지혁 대표. 생각보다 능력 있는 인물입니다. AP 인수도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걸리적거리겠네요. 그런데 잠시 뜸을 들이는 신 팀장. 뭐죠?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신 팀장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박성재 본부장뿐 아니라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지은호 씨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거 같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였고 현재는 지은호 씨가 일하던 카페를 사무실로 쓰고 있으며 최근 동업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성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이 나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지역은 순전히 성재의 발판만이 아니었죠. 어쩌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계획, 은호를 통한 우진의 간 이식에도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지역. 성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라나는 싹을 어떻게 해버릴까? 며칠 후 맘대로 집 사옥 근처 식당에서 지역과 성재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AP 인수 자금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지역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응, 다행히 순조로워. 본입찰 준비도 거의 끝났고. 지역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성재의 표정은 왠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역아, 요즘 AP 쪽에서 네 자금력과 사업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리던데. 이상하네. 혹시 너 누구한테 미운 털 박힌 거 있었니? 지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너 투자 망설이는 거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성재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친구로서 걱정돼서 그런다. 시장 분위기가 좀. 성재야. 지역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와서 왜 이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른 투자 캔슬하고 네 투자 받는 건데 성재야, 자금 스케줄 빵꾸 나면 안 된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지역은 식당을 나서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성재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생각하다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역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AP 인수 진행을 약속했던 주요 관계자 대표가 맘대로 집 사무실로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이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투자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출처불명의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말입니까? 재무 구조나 사업 능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 신용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겠네요.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 재무제표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투자자가 나간 뒤 조경수 팀장이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다른 투자사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옵니다.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박진석 회장의 서재에도 긴장감이 흘렀죠. 진석 회장은 아들 성재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야, 이 지역 그 친구 말이다. 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시장에서 평이 안 좋더구나. 사업성도 불안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버지, 그건 근거 없는 소문일 텐데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성재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역이는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AP 인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재야. 진석 회장이 책상을 가볍게 쳤습니다. 소문도 소문 나름이야. 연기 없는 곳에 불은 안 나는 법이지. 당장 투자에서 손 떼라. 하고 많은 투자처를 놔두고 그런 듣보잡에 투자해서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아버지, 내 결정이다. 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업과 우정은 별개야. 내가 장차 그룹을 이끌 사람이라면 이 정도 결단은 내릴 수 있어야 해. 더 이상 토 달지 마라. 성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 앞에서 아직 그는 무력했죠. 지역에게 미안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순식간에 투자 철회 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에서야 성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아. 성재야. 지역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너마저 이러면 난 정말 끝이야. 약속했잖아. 함께 가기로 했잖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다 날리게 생겼다고. 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성재의 목소리는 괴로워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지역아.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돼서. 지역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나더러 가만히 넋 놓고 있으라는 거지? 지역아. 더는 전화 안 할게. 지역은 차갑게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었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린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성이는 자신의 서재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도착한 보고 문자. 맘대로 집, AP 본입찰 참가 불투명. 투자자 전원 이탈. 완벽해. 성희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이제 곧 성재의 입지도 약해질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우진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추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지역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는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렸던 투자자 대표를 찾아간 것입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투자자 대표와 마주 앉은 지역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루머 때문에 투자 철회하신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이 대표님, 무슨 말씀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한테 왜 이러는데요? 누가 그랬어요? 지역의 눈빛은 집요했습니다. 투자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역은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전 이미 모든 기회를 잃었어요. 하지만 그냥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막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투자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슈홀즈에서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괜히 밉보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슈홀즈, 지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이 아니라 잠시 뜸을 들이던 그는 이내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사실 정확히는 그분의 어머니입니다. 가온재단 고성희 이사장. 지역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고성희,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래, 확인이야 해보면 차차 알겠지. 지역은 그 길로 박성재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과 함께 아직 미안함이 남아있는 성재. 지역아? 갑자기 무슨? 성재야. 지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사업 막으라고 지시한 게 너희 집 안주인 고성희 여사 쪽이라던데. 너도 알고 있었냐? 그래서 투자 망설인 거냐? 뭐. 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투자자한테 직접 들었다. 너희 새어머니가 앱그룹 인수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역은 성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몰랐어? 그럴 리가.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시겠어. 내 사업에는 일절 관여 안 하시는 분이신데. 성재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역아, 나 진짜 몰랐어.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난 정말. 그럼 지금이라도 확인해봐라. 네가 친구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너희 새어머니가 정말 뭘 했는지. 내가 잘못 짚은 건지. 확인해줘. 성재는 지역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확인해볼게. 새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고? 박성재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의 사업을 방해할 그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역의 절박함도 알기에 또 내심 성희의 얼굴 뒤에 감추어진 알 수 없는 그 진위가 궁금하기도 했었기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룹 후계자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재무팀에 비밀 조사를 지시했죠. 고성희 관련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이 지역 투자 관련 연관성을 알아보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재의 책상 위에는 자료가 놓였습니다. 그것은 박성재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성희 명의의 비밀 계좌. 그곳에서 여러 유령 회사로 흘러간 돈. 두 번째, 그 돈이 투자 자문사를 거쳐 이 지역 루머 유포에 사용된 정황. 세 번째, 그중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든 유령 회사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성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령 회사의 최종 종착지, 그러니까 모든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가 고성희의 의붓 아들 한우진이었던 것입니다. 뭐야 이게? 성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진명의 회사의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자 경기도 외곽의 한 별장이 나타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미술품 보관 창고였지만 관리비 내역을 보니 의료 장비 렌탈비와 간병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부하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조사를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그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부장님, 확인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우진 씨가 그곳에 요양해 계십니다. 뭐? 성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진이가?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고 이사장님 명의로 비밀리에 요양 중이시고 후계자 수업과 함께 간 관련 질환으로 전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미 이사장님은 차기 회장으로 한우진을 생각하고 있었고 박 회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재는 다시 한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미국이 아니라 국내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희가 박진석의 후계자 수업을 시키며 남편 몰래 비밀리에 어떤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완벽한 후계자. 아무런 흠결도 없는
건강한 후계자. 청이는 우진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의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 병력조차 철저히 감추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회사 자금에서 빼돌린 돈으로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청재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청이가 왜 자신과 지역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청이의 최종 목표는 우진을 박진석 회장의 후계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자인 성재의 입지를 약화시켜야 했고 성재를 도울 수 있는 지역도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진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병력 같은 흠결이 하나도 없는 박진석 회장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완벽한 후계자 말입니다. 성재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진명의 유령 회사로 흘러간 돈의 규모를 계산하자 수십억 원에 달했죠. 이것은 단순한 치료비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비밀 유지 비용, 그리고 우진의 미래를 위한 각종 공작 자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청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었고 배임이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 박진석 회장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청이는 남편의 신뢰를 악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그 돈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역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성재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지여가, 미안해. 성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너를 의심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의심했어야 했는데 친구로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성재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청이의 비밀 계좌, 유령 회사, 루머 유포 정황, 회사 자금 횡령. 지역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응. 내 새어머니, 고성이가 한 짓이야. 청재의 목소리가 더욱 침통해졌습니다. 네 사업을 망가뜨린 것도,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것도 전부 그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이건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어. 무슨 뜻이야? 청재는 우진 관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진 명의의 유령 회사, 병원 치료비 송금 내역, 비밀리에 진행되는 치료. 고성이 아들. 그러니까 내 배다른 동생 우진이를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려는 거야. 아버지 몰래 병을 치료하면서 병력을 철저히 숨기고 아무런 흠결도 없는 후계자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내세우려는 거지. 그러려면 경쟁자인 내 입지를 약화시켜야 했고 그래서 우선 나를, 지역이 말을 받았습니다. 나를 제거해야 했던 거구나. 너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나를. 그래.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 같다. 청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거였어. 지여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너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겪게 해서. 지역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재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지역은 성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친구와 아버지 사이에서, 그리고 새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픔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역의 질문에 성재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지. 아버지께, 그리고 모두에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이 밝혀질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서재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넓은 서재 안에 진석 회장, 고성이, 박성재, 그리고 이지혁까지 네 사람이 모여 있었죠.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지만 실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청이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와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로 갑자기 다들 부르신 거예요? 성재 친구도 왔구나. 무슨 중요한 발표라도 있으신가요?
박진석 회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성희는 아들 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성재는 담담한 얼굴로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성재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회사를 위해, 그리고 제 동생 우진이를 위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화면에 하나씩 증거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셨습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각종 공작을 벌이셨습니다. 성재야, 그게 무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구이자 동업자인 이지혁 대표의 사업 계획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셨습니다. 투자자문사를 통해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금융권에 압력을 넣어 투자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 계략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셨었고요. 모두 저와 지역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라고? 박진석 회장이 반쯤 일어서며 성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동생 우진이를 미국이 아니라 아버지 몰래 경기도의 한 별장에서 비밀리에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하면서요. 우진이의 알 수 없는 병력을 철저히 숨기고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어 아버지께 내세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뒷돈은 한우진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에서 빼돌린 돈으로 충당하셨습니다. 뭐라고? 박진석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가 뒤섞여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성희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건 오해예요. 우진이는 아픈 게 아니에요. 어머니.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믿고 싶었어요. 새어머니지만 우리 가족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친구를 망가뜨렸고 아버지를 속였으며 동생 우진이마저 당신의 야욕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죠. 그리고 우리 회사를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쿵. 박진석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소. 내가 믿었던 당신이? 여보, 저는 우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진이를 위해서. 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회사 자금을 수십억 원이나 횡령하고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를 철저히 속이는 게 모성이에요. 내 서명을 위조하고 유령 회사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는 게 사랑이요. 여보, 저는 정말 당신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소. 진석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 회사를, 내 가정을, 내 아들들을,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 전부 망쳐버렸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소. 성재를 진심으로 아끼고 우준이까지 내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애썼소.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신뢰를 이렇게 짓밟았단 말이오? 성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우진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 떳떳하게 당신의 후계자가 되는 걸 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진석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도,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짐을 싸서 오늘 안으로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오. 성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 자리도, 아들의 화려한 미래도,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화려함이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때 우아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서재에는 무겁고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박진석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이 대표, 네, 회장님. 지역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를 오해했네. 그리고 자네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 진심으로 사과하오. 그리고 AP그룹 인수건 어디까지 진행했었지? 우리 그룹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성재의 투자에 우리 그룹 자금도 함께 보태겠네. 자네 같은 사람이 성공해야 이 시장이 바로 서는 거 아니겠나. 정말이십니까?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토록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았던 꿈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룹과 좋은 파트너십을 이어갔으면 하오. 지역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말이 목에 걸려 좀처럼 나오지 않았죠. 그저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은 AP그룹 인수 계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넓은 계약식장에는 AP그룹 관계자들과 박진석 회장, 그리고 성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엔 벅찬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계약식이 끝나고 박진석 회장이 지역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하네, 이 대표. 앞으로 우리 그룹과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네. 성재 옆에서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재는 지역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친구. 넌 해낼 줄 알았어. 고마워, 성재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사무실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환호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모두가 웃고 축하했습니다. 조경수 팀장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역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며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고 배임이라며 모든 진실을 폭로한 성재. 고성이는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하게 몰락했습니다. 다시 뜨겁게 손을 잡은 지역과 성재, 그리고 완벽한 파트너가 된 두 사람. 앞으로 이들이 그룹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화려함 속에 가려졌던 탐욕의 민낯, 그 끝은 결국 파멸이었습니다.